어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지금 들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선거 전이라 그런 건데 한미가요 4년 10개월 만에 공동 대응 사격을 했어요. 4년 10개월 만이라고 하면 간단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했다는 이야기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거기 대응 사격으로 따다다다 쏴버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서로 이게 미사일을 쏘고 대응 사격을 하고 이게 전쟁의 전초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의 남북 평화가 취임한 지 단 며칠 만에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북한이 그냥 쏜 건 아니고 있다가 인과관계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부터 무슨 북한 문제 관련하면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예상이 됐었는데 시기적으로 정말 이렇게 빨리 사실 대통령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한 2주 좀 넘어가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사실 뭐 강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뭐 미사일 쏘면 뭐 대응한다고 우리도 발사하고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가 말한 참 강한 대응이 뭔가가 참 궁금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3발을 쐈어. 3발을 쏘고 3시간 40분 뒤에 한국이 허공에 대고총을 그 포를 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처음이라고 그러죠. 북한이 그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그러니까 장거리는 미국이고 중거리는 일본이고 단거리는 우리나라인데 이 세 발을 동시에 쏜 거는 처음이라고 하고 뭐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중장거리를 동시에 발사한 것은 한국, 미국, 뭐 일본에 동시에 던지는 메시지다라고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미사일을 쏘든 뭐 핵실험을 하든 뭐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그 대응을 하는 거는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중요한 거는 그 미사일을 쏘기 전에 정부가 뭔가를 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거기를 해서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뭐 윤도리께서 하신 말은 그거죠. 겨우 뭐 해구산 뭐 이런 얘기. 북한이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핵실험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핵탄두를 거기 장거리용인가요? ICBM 거기에다가 실을 수 있을 정도의 미사일이라고 하니까 뭐 NS 그 소집해가지고 말하는 게 뭐 해구산, 뭐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뭐 결국에는 미국의 기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거 다 퍼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선 때부터 북한에 도발을 했고 선제 타격 같은.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서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쨌건 대응 사격을 했다는 것도 웃겨. 3시간 40분 후에 그것도 웃기고 그다음에 그 KF-15K 그러니까 F-15K 전투기 30대가 또 이렇게 동원돼서 이게 사실은 전쟁이거든요. 우리 육군으로만 따지면 5분 대기 같은 상태. 바로 출격할 거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의 대통령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북한이 7차 핵실험에 임박했다.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이 탐지됐다. 이건 뭐 사실을 떠나가지고 이게 이제 전쟁의 위협이 이제 계속 가중되고 있는 거죠. 위기 의식이. 북한이 이게 7차 핵실험 임박하면서 이제 ICBM 쏘고 또 핵실험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북한이 이제 뭐 강경 모드로 가겠다 이런 의사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정권 취임 초기에 사실은 간보기용으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제대로 분석을 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북핵이위 있었고 2018년도에 그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있었고 2019년도에 뭐 소부장 관련해서 일본하고 뭐 문제 있었고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잘 감내해 갖고 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정말 이
이 한 2주일, 3주일 만에 이렇게 한반도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는 걸 보면서 정권 하나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권 하나라는 표현이 부적절할 수 있는데 우리 민주정부를 지키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와중에 윤석열 씨는 이번 말고 저번에 북한이 그러니까 미사일 쏘고 나서 그 다음 날 술에 쩔어서 썼다. 그런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난 사진? 근데 이런 지점들을 보면서 진짜로 안보에 대해서 세계 국방력 6위까지 올려놓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미국이 오니까 살랑살랑 가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 발언하고, 이 과정 북한에 대해서 강경 발언하고 한미가 이제 뭐 동맹으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거기다가 IPEF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북한과 이제 이 전쟁 모드로 가는 이 상황에 본인은 실제로 얼큰하셔가지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고, 이 열린 공감 TV의 보도니까 출처는 확실히 드릴게요.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와요. 이거 확장시켜 보면은 한국, 미국, 일본이 윤석열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뭔가 어떤 균형을 잡아가는 외교가 아니라 미국에 찰싹 붙어버렸고, 그 미국이 한국의 그 기세를 받아가지고 IPEF까지 일본, 간단히 말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한테 중국과 싸워라, 한국이 도와라, 이거의 메시지가 옛날하고 똑같아. 옛날에 미국 정부랑 똑같아. 그러니까 북중러가 일제히 반격이 나선, 쉽게 표현하면 신냉정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거든요. 전 이 지점이 굉장히 무서운 게,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면 사실 그 대북 기조, 정책 기조에 있어서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명 발표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없거든요. 사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 이 지금 동북아 질서에 있어서 더 이상 북한의 핵 부분에 관계된 부분, 대북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니들 알아서 하라는 정도의 메시지만 두고 갔는데, 경제 안보라는 이유로 IPEF 등을 지금 대중국과의 그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라는 욕심만 보이고 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지금 현재 들어선 정부는 계속해서 대북 강경책만 얘기하고, 심지어 3시간 뒤에 이런 발사를 했다라는 거는 새로운 도발일 수 있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미국이 뭐 우리가 아무리 친미를 지향하고 동맹을 강화시킨다고 해도 미국에서 그런 입장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고립되는 건 한국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냉전 질서 도대체 국익에 도움 되는 겁니까? 누굴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따져 물어야 될 거거든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과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랑 발맞춰서 나가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계속 커나가니까 한국을 자기 편으로 더 끌어들이고 싶고 좀 더 강화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북한도 계속 핵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니까 한국을 더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한국이 성장하고 있고 일본이 조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정말로 몸값 제대로 받고 뭔가 줄 건 주고 받을 수 있는 협상력이 제대로 커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미국이 너무나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게 스스로 너무 우리를 비하하는 어떤 외교적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러우 전쟁의 가장 큰 수혜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왜냐면은 군사 무기 팔아먹고, 또 그 유럽이 러시아하고 친해지는 것을 자기 쪽으로 되돌리고, 뭐 미국은 자원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 관련해서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이제 과거에 보면은 중동 리스크가 러우 전쟁을 통해서 지금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는 러우 전쟁 이전에 누가 먼저냐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중국하고 대만하고의 약간 전쟁 도발 가능성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러시아가 중국하고 갑자기 미래 관계가 높아지고 있고, 또 미국이 그것을 또 견제하려고 계속 뭔가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까지 만약에 이쪽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우리는 상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국가거든요. 왜냐면 자원 다 수입해야 되는 거고, 또 중국은 최대 수출 국가인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간다라면
만약에 이 냉전 관계가 발생을 했을 때 과거에 일본이 영광을 다시 그 패망 국가가 돼서 영광을 찾은 게 전쟁 때문에 그 군수 물자든 뭐든 그 혜택을 다 받아가서 그러거든. 근데 지금과 같이 탈세계와 신냉전 세계가 됐을 때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가 좀 좋아진다라면 이 혜택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스스로 붕괴고 있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발도 차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북한이 25일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죠. 그러니까 한미가 북핵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전날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으로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드는 무력 시위를 감행했어요. 지금은 교전이 일어나지 않지만 전쟁이란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순간의 실수 일어나요.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 폭격기나 전투기를 맞춰버렸다. 그럼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 권력자들이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전쟁의 기후를 막 만들어요. 저는 이제 윤석열이 그 시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보는 거고 1990년대 초반에 소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그러니까 냉전 시대를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패권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미국이 상대할 대상이 없는 제1의 국가가 됩니다. 그 사이에 중국이 커 올라와서 G2가 되는 상황. 그러면 한반도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쟁 리스크를 어마어마하게 줄여놨어요. 북한이 한 번도 도발하지 않았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 상황으로 벌어졌다는 것은 저는 이런 측면은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 봐요. 일종의 선거용이다. 네.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 거예요.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서 여당을 찍어라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평화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전쟁의 위험성이 없어. 외국인들은 한국에 막 투자해. 그쵸. 보통 사람들 하도 이제 저쪽 보수 세력이 그 거짓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이제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해도 안 믿을 정도 분위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과 대한민국이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한편 먹게 만드는 요소로 그러니까 한반도 자체가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 관리를 엄청 잘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지금 집권하자마자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요건 더 재미있어요. 북한이 지금 계속 도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대장들을 싹 바꿔버렸어. 한 명도 안 남기고. 저번에 국정원장 청문회도 하지 않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을 잘라버리는 거랑 똑같은 위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윤석열 씨가 부동시로 군 면제된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군 인사 정책은 어떤 방향성이었냐면은 육사 쪽에다 몰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학사도 있고 삼사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몰아주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싹 육사로 바꾸고 이게 엘리트주의, 검사주의랑 비슷한 거야. 네. 수사권은 검사들만 가질 거야가 똑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 임명한 지 몇 개월 안 된 사람도 싹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남 출신이 또 나 이거는요 호남이나 충남이나 이런 분들이 화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 영남이 독식을 해버려 군인사도 마치 하나회 같은 느낌. 육사 출신 하나회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윤석열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 국방부에 집도 빼앗고 그 사무실도 빼앗고 돈도 빼앗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이 어쨌든 내부가 지금 뭐 부글부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독립체처럼 아예 육사 출신으로 싹 깔아버리고 뭐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영남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색채가 좀 강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남 출신 뭐 어떤 인사라 그러면은 그 군인들이면 조금 더 보수적인데 거기다 영남 출신들로 다 갈아 놓으면서 결국에는 자기한테 말 잘 듣게끔 혹은 자기가 이런 부분들 어떤 문제 혹은 분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아예
그들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포석에 깔려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박정희 정권 때 육법당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그 공화당의 그 의원들이 육사 출신에 서울법대 출신에 이런 애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육법당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뭐 그리고 이제 우리 옛날 이제 김영삼 정권 들어와서 한화에 척결하고 하면서 군 개혁을 많이 노력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군 수뇌부들도 공군이나 해군도 대우해주면서 뭔가 이렇게 군 내부적으로도 뭔가 민주화된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시계가 한 20년 뒤로 가가지고 맞습니다. 육사 출신들이 다 전면에 등장하니까 저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각부 장관들 임명할 때 군인 출신인데 조직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냥 뭐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 국무위원회 발령을 내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지적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육사 출신들이 우리 군의 전면 수뇌부로 등장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느낌이 좀 왠지 싸하고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을 듣게 돼서 정말 이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민낯을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시 조작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북한이 저러고 있는 상황에 군 수뇌부를 싹 보는 교체해. 것도 그거 굉장히 정치적인 거거든요. 진짜 국방의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 싹 바꿀 거야. 국정원장 포함해가지고. 이런 위기 때는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경험들이나 그 업무의 연속성 같은 거를 보장해 주면서 차츰 물갈이해도 되거든요. 임명된 지 6개월도 안 된 사람, 해군참모총장인가는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왜 위험한 일일수록 분산을 하잖아요. 우리 그 주식도 계란 그쵸. 여러 가지 여러 바구니에 담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오로지 통치 이념에 있어서 가진 한 가지 철학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루기 쉽게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말 통하기 좋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치적인데 정말 그 어떤 철학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통치 이념에 있어서 저는 이 독재 국가로 회귀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진짜 이 왜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잘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말씀하신 대로 이 위기의 순간에 그 정권 교체기에 어떻게 좀 최대한 안전 휘국, 그러니까 안전하게 뭔가를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의 이 같은 인사가 느껴지는 것은 국방에 대한 어떤 절박함 이런 건 전혀 없어 전혀. 보인다. 그냥 권력 투쟁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의 권한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은 인사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람 바꾸는 거. 그리고 일부 시행령. 이게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근데 그 인사로 보여주는 것들 있잖아요. 장관들 중에 호남 출신 한 명도 없어요. 많이 뻔뻔하죠. 왜냐하면 보통 정치인들은 지역 안배 해주거든요. 근데 능력만 봤다 그래. 그래 놓고 여성 장관들을 임명을 안 했더니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여성 장관 임명 왜 어쩌고 물어보니까 하다가 이번에 그 청문회 낙마한 사람들 있죠. 네. 이 사람도 또 다 여성으로 임명해. 미국 사람만은 또 겁나 잘 들어요. 이게 윤석열의 현 어떤 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눈치를 겁나게 보시는 분이니까 미국 국기에 대한 경례는 좀 열심히 하시는 분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뻔뻔한 사람 처음 본다. 정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노골적으로 한쪽 지방을 편들고 육사를 편들고, 육사가 해왔던 그 자기들끼리 인맥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육사와 학사와 삼사 이런 걸 굉장히 그 고루 안배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정치인 거거든요. 근데 육사가 엘리트야? 학군이 훨씬 많거든요. 장교들 중에. 육사가 엘리트야,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다수의 적을 만들어내는 게 가깝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